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컨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세간동의 사이다 박준우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대선 8일 남았습니다. 이번 주 목금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고요. 지난 주말간에 지난 금요일이죠. TV 토론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이준석,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큰 쟁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투표용지 인쇄는 들어갔고요. 목요일,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목요일 사전투표니까 그까지 단일화 될 수 있을지 안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원하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호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보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대선 이슈 정리해드리는 박주영 정치부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대선 진짜 8일 남았습니다. 주말간에 유세가 있었고요. 자, 마지막 주말이었죠. 사전투표 전에. 자, 이재명 후보부터 짚어볼까요? 일정 어땠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처음으로 충청권 지역을 찾았습니다. 당진과 아산, 천안을 잇따라 방문했는데요. 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충청 유세에서 내란 세력 단절을 끝내 거부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를 투표로 심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 비법조인 대법관 논란에 선을 그었네요.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는데요. 이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문제에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않다. 또 다른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를 것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네. 또 사법개혁과 검찰, 경찰개혁과 관련해서도 급한 일이 아니라며 민생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대선 출마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내용이 어땠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 당선 시 집권 구상을 밝혔는데요. 네. 이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만들어낼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며 정치 보복에 선을 그었습니다. 네. 특히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당선되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주요 공직자 국민 추천제를 확장하고 국민 참여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어제 이재명 후보의 기자간담회 내용은 이 최근 지지율 정체 속에 내란 심판론이라는 대선 구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통합의 정치를 내세워 이 지지세를 다시 한번 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자, 김문수 후보 일정도 짚어볼까요? 어땠습니까? 네, 김문수 후보는 어제 충북 옥천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배우자 유경수 여사의 생가 방문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된 정치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겠다며 이 여당과 대통령 간 관계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당내 선거 및 공천 그리고 인사 등 주요 당무에 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당원 개정을 즉각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김 후보는 자신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며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구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언급하면서 눈물을 좀 흘리기도 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오늘 저녁에 제가 만나 뵙고 찾아뵙기로 돼 있습니다. 오늘 달성으로 가서 찾아뵙습니다. 그러나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이 되고 지금 집도 다 뺏기고 달성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면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김문수! 김문수! 우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운다고 봐야 되는데 이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갔어요. 어떤 얘기가 갔을까요? 네, 김문수 후보는 24일 후보 선출 뒤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 1시간 정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하고요. 이 박 전 대통령은 김 후보에게 한화로 뭉쳐서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네. 김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는 발언도 아까 영상 보시면서 확인할 수 있을 발언도 했는데요. 네. 김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탄핵당하고 뜻밖의 물러났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는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24일엔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에 앞서 경북 구미시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도 방문했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 일정도 좀 따져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이준석 후보는 24일에 이어 어제도 이 수도권 표심 공략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2030 MZ세대의 핫플레이스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의 서순락길 방문하고 송파구에 있는 석촌 호수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준석 후보는 대선 완주의 뜻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 때리기에 아주 몰두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호텔 경제학과 이 시흥 거북선 외부파크 논란 등을 꺼내 들었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 하와이에 체류 중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격려가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홍 전 시장이 자신의 소셜 플랫폼에 공개한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미래 투자란 글이 다가 아니라며 이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는 당부가 추가로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네. 사실상 자신을 향한 지지선으로 보인다는 게 이준석 후보의 입장입니다. 자, 23일 날 2차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사회 분야인데요. TV 토론 에서 나왔던 발언들 두고 또 민주당, 국민의힘 또 상호 고발전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 시흥 거북섬 소재 인공의 서핑장인 이 외부 파크를 조성한 것에 대해 비판한 이준석 후보와 그리고 나경원, 박성훈,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TV 토론에서 정광훈 목사가 감옥에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관계를 청산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무슨 눈물을 흘리는지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의도적이고 명백한 거짓말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형사 고발로 맞대응했습니다. 자, TV 토론회 하고 나면 바로 또 이렇게 고발전으로 이어지고요. 자, 다음 또 TV 토론도 또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여론조사가 좀 나왔는데 여론조사 결과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모양새지만 이른바 샤이 보수로 하죠. 보수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왔죠? 네, 6.3 대선 이제 8일 정도 남았는데요. 네. 최근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 로 좁혀진 여론조사를 굉장히 나왔습니다. 그러겠어요. 이 한국갤럽이 지난 23일이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재명 후보 45% 그리고 김문수 후보 36% 이준석 후보 10%였습니다. 이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는 6%포인트 하락했고요.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각각 7%포인트,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예. 그리고 24일 발표된 에너지경주신문일의 리얼미터 조사에선 이재명 후보 46.6% 그리고 김문수
김문수 후보 37.6%, 이준석 후보 10.4%로 10.4 나왔네, 두 자릿수. 네, 두 자릿수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는 3.6%포인트 하락했고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각각 2%포인트, 1.7%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이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결집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김문수, 이준석 후보 지지율을 단순 합산하면 이 이재명 후보와 오차 범인의 접전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수 진영 내 단일화 후보 요구도 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공개한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자, 남은 변수가 보수 단일화 부분입니다. 자, 25일 투표용지 인쇄 들어갔기 때문에 1차 단일화 시한은 넘어갔는데, 자, 앞으로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어제 투표 인쇄 시작됐죠. 그렇죠. 국민의힘이 제시한 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1차 시한이 어제 20일부로 일단 만료가 됐는데요. 이제는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이 본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은 사퇴 표시가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단일화 효과가 줄어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효과는 줄어든다 이 말이죠. 예. 다만 국민의힘은 이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단일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오늘 29일 전이죠. 28일을 단일화 2차 시한으로 잡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인쇄를 하는 사전 투표 용지에는 이 사퇴 표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기 때문에 28일을 2차 단일화 시한으로 뽑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대선 때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이 사전 투표 전날인 2022년 3월 3일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없다고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지난 대선에 TV 토론 마지막 끝나고 사전투표 전날이죠. 전날에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되는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TV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 절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벌써 번복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 TV 토론회가 이번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 다음 날 수요일까지 단일화 될지 안 될지 그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이제 화요일 열리는 후보자 토론회 정치 분야인데 막판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 대선 일정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선 화요일은 내일이죠. 네. 27일에는 마지막 TV 토론이 정치 분야 토론이 있습니다. 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그리고 최근 이재명, 김문수가 밝힌 개헌 구상 등을 놓고 후보들이 부딪힐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의 단일화 논쟁도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또 선거 6일 전이죠. 28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됐는데요. 그렇죠. 29일과 30일 이틀간 사전 투표도 진행됩니다. 자, 이번 주가 이제 거의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TV 토론회, 자, 그리고 단일화 여부, 그리고 사전 투표까지 아주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주영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먼데 영식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월요일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먼데이 영식당입니다. 자, 오늘 박영식 사이터 김민하 평론가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공식 질문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인상 깊으셨던 이슈, 또 이번 주 기대되는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대선 이슈겠는데요. 김민하 평론가님부터요. 결국은 대선입니다. 네. 네, 대선인데 지금 사실 지난주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잘 생각해 보면은 결국 TV 토론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싸운 거거든요. 네. 그 예를 들면은 그쵸. 다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제 굉장히 열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캠페인을 진행했던 게 120원 커피 그리고 호텔 경제학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열심히 했는데 그게 뭐 일정 부분 뭐 어느 정도는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된 것인지 좀 기세를 올려가지고 여론조사상에 일부 변화가 있긴 있는 거죠 지금. 네. 여론조사상에 뭐 현실의 표심은 어떨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러한 흐름이 이어졌고 그게 이제 2차 토론까지 이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토론을 진행을 했다. 이게 이제 가장 인상이 깊었다. 그런 국면 속에서 쭉 2차 뿌려졌다는 토론을 거죠? 그래서 토론의 한 주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토론의 한 주와 함께 진행된 게 단일화 어떻게 할 거냐 네. 이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 사전 뒤에서 좀 말씀을 하겠지만은 이 투표용지 인쇄 그리고 사전 투표 일정 이런 것들 때문에 단일화는 약간 이제 늦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도 있지만은 마지막까지 어쨌든 단일화 얘기는 계속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일화의 이 단일화 얘기만 계속하는 또 일정한 좀 그런 국면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 이번 주는 또 약간 단일화 얘기가 TV 더 많을 토론에 것이다. 또 단일화 두 가지 이렇게 보인다. 자, 우리 박영식 에디터 네. 어떤 이슈가 눈에 띕니까? 예, 뭐 앞서서 말씀하신 대목이 가장 이번 주에는 빅 이슈고요. 뭐 당연히 대선 기간이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6일이니까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리는 그러네요. 날이어서 그 대목도 사실은 좀 주의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지기현 판사의 입장이 모 언론을 통해서 일단 나오긴 했는데 네. 그게 뭐 본인 자필 어떤 뭐 글도 아니고 혹은 뭐 육성도 아니고 해서 뭐 조선일보 계열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지기현 판사 입장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뭐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오늘 법관 대표회의에서 또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화요일이 이제 3차 TV 토론 회의고 28일이 마지막 단일화 시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안철수 사례들을 많이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과연 이준석 후보가 제2의 안철수가 될지 아니면 본인의 말 그대로 그냥 완주를 할지는 이제 3일 안에 결론이 거의 난다고 봐야 돼가지고요. 네. 저도 이제 그 대목을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단일화 얘기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난 대선 때 안철수 TV 토론회 할 때도 안 한다고 그러다가 그 다음 날인가 그날인가 하여튼 토론 네, 마치고 단일했거든요. 그때의 안철수하고 지금의 이준석 느낌 어때요? 우리 김민하 평론가 봤을 때는 강렬합니까? 절대 안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이준석 후보가 지금. 근데 이제 모르는 거죠. 정치는 생물이다라고 옛날부터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이 오늘 한 말에 대해서 내일도 그럴 것이다라는 거는 누구도 그것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르는 건데 다만 지금 계속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의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계속 뒤에 이제 그렇게 단일화를 하게 되면 앞에 왜 안 한다고 했는지는 그럼 이유가 이제 없는 거예요. 왜 안 한다고 했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데 지금 이준석 후보는 자기가 그리는 자기가 이렇게 상정하는 그 구도가 있습니다. 지금 네. 그 구도가 어떤 구도냐면은 본인이 토론을 굉장히 잘한다.
하는 구도 속에 있어요. 지금 본인은. 본인 스스로겠죠? 그렇죠. 예. 이 이준석 월드 속에서는 예. 토론의 1등입니다. 예, 자기 스스로. 이준석 후보가. 예. 그래서 김문수 후보하고 둘이 사실은 경쟁하는 겁니다. 어떤 경쟁을 하는 거냐? 누가 더 이재명 후보를 잘 혼내주느냐의 경쟁 속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것을 이제 김문수 후보보다 내가 훨씬 더 이재명 후보를 잘 혼내준다라는 거를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면 1단계에서는 10%대 지지율 이상의 그러한 이제 이 지지율을 획득을 하고 2단계에서는 김문수 후보하고 좀 겨뤄볼 만한 정말 겨뤄볼 만한 그러한 지지율을 획득을 하고 3단계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넘어서 이제 1대1 구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호소할 정도로 이런 것까지를 확보할 수 있다. 요 생각이어서 본인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마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3차 토론까지는 해야 이게 그 내일이에요, 그게. 그렇죠. 예. 이것까지는 해야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토론까지는 쭉 할 건데 그러면 이제 뒤집어 얘기하면 3차 토론까지 하고 나서도 별 호응이 없고 분위기 안 좋고 3차 토론까지 했는데 이준석 왜 나왔냐. 지금 이재명을 이겨야 되는데 김문수에게 힘을 실어줘야지 이준석은 왜 나왔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단일화해야지 별 수 없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 여론이 김문수로 단일화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라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다. 토론하는 거 봤는데 이준석으로 단일화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단일화를 안 하거나 또는 뭐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다른 이상한 단일화를 주장해서 단일화 협상이 깨지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협상을 하지만. 네. 그래서 요런 이제 자기만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2022년과는 양상이 다를 수도 있겠다. 조금 다를 수 있다. 네. 단일화 뭐 1차 시한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투표용지 인쇄 이제 25일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근데 뭐 사실 투표용지 인쇄됐다고 해가지고 우리 뭐 국민들 글자 모르는 사람 있는 것 별로 거의 없고 그렇죠. 그렇다면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투표용지 인쇄 부분. 그러니까 뭐 이미 인쇄가 됐으니까 네. 이제 뭐 1차 시한은 이미 늦은 거죠. 늦은 거고 나중에 가더라도 실제로 이준석 후보가 중도 뭐 사퇴를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되게 되면은 뭐 투표용지의 영향이랄까요? 유권자들이 크게 받지 않을 거라고 저도 보고요. 다만 그러니까요. 그래서 28일까지 그러니까 29일에 사전 투표를 하니까요. 그 전에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이제 드랍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소식들이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주긴 줄 텐데 뭐 실수로 이준석 후보를 찍거나 할 가능성은 뭐 제로에 가깝다라고 예, 뭐 한 봐야 다음에 될것 그거는 같고. 사실 일부러 찍는 거죠. 그렇죠. 예, 사표 그리고-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사실은 단일화 거부 선언 그 기자회견을 할 때도 네. 그때도 투표 용지에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은 한 바 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은 지킨 바 있습니다. 네네네. 뭐 투표 용지에서 이름이 사라지진 않았잖아요. 적어도 맞아요. 어제 단일화했으면 사라졌겠죠. 예. 근데 약속은 지킨 게 돼버려서 그거는 뭐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TV 토론이 끝나고 여론조사 공표 시한이 28일까지거든요. 그때까지는 여론조사도 아마 보고 이준석 후보가 판단을 하진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뭐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고무돼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봐야 되겠죠. 10자리가 있어요. 두 자릿수의 여론조사 지지율들이 보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예. 그 짧게만 그 설명을 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그 투표용지 인쇄가 됐더라도 인쇄가 되면은 되기 전에 사퇴하면은 투표용지에 사퇴라고 써 있는 것이고 그렇죠. 된 이후에 사퇴를 하면은 투표용지에는 기표를 할 수 있지만 뭐 물론 사퇴를 해도 뭐 사퇴 글자 위에다 하면 되죠. 근데 아무튼간에 예. 기표를 할 수 있지만 투표소에 이 사람은 사퇴했다라고 방이 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죠. 예. 그걸 보고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못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다 그래도 이 정보를 다 보고 들어가는데 사퇴한 사실을 모르고 이제 찍는 경우는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러 찍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사퇴한 사례나 이런 걸 보면은 일부러 찍는 경우가 꽤 나옵니다. 또 그러니까요. 꽤 나와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투표용지 인쇄 전에 단일화가 중요하다고 했던 건데 근데 아무튼간에 그 경우의 수는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우리 이상 PD 나오셨어요? 왜 한동훈일까요? 확실하게 청산하겠다는 메시지와 행동을 보여주면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중도층이 움직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뽀개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껏 충분히 뽀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으로 가십시오. 약간 숨이 차시네요. 좀 늦게 오셔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숨이 찬다. 그 동의합니다. 아, 동해요? 동의하는데 지금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분열은 안 됩니다.
학교 형도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손학규. 손학규 아니 근데 제명 야, 왜 이재명 지지를 해가지고 예. 아우 이거 저 말을 실수하셨어요. 예, 뭐 손학규 대표님도 대세는 아시나 봅니다. 네. 속이 거북해라. 왜요? 거북이 얘기하지 마시죠. 거북선. 예. 네. 거북섬. 예, 제 발언을 좀 왜곡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어쨌든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대통령이 먼저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해서 하루빨리 경제를 지금 급하지 않습니까? 네.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이재명 대 후보님.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이런 분들이 사실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거든요. 저희들은 경제 도움 예, 잘안 이런 분들을 TF에서 척결시키겠습니다. 아유 우리 경제에 도움 됩니다. 저 택시 타고 왔습니다. 대중교통. 택시라고 해서 너무 단순화해서 볼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극단적이시네요. 박영식 에디터. 아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예. 어제 이제 기자간담회를 이재명 후보가 하셨는데 네. 기자들과의 아주 뭐 면밀한 소통이 좀 있었다라고 보는 평가들이 많은 것 같고요. 상당히 뭐 내용들도 충실하게 반영됐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그 과정 속에 나왔던 여러 언급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견제구를 날린 거죠. 아까 저희가 단일화 얘기하다 말았으니까 이재명 후보도 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내란 단일화를 할 거라고 아예 그냥 규정을 해버렸어요. 네. 다 염두를 하고 있다. 우리도 그런 차원의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견제구를 날렸기 아예 때문에 단일화할 것이다. 예. 이재명 후보가. 딱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는 상황이겠죠. 본인은 본인 스스로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해버리게 되면 뭐 기존의 자신의 지지층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정치적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이제 제2의 안철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다만 저는 과연 할까라는 좀 방점 찍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도 지난 주말 사이에 개혁신당을 잘 아는 관계자분께 들은 얘기로는 너무 분위기가 고무돼 있다라고 하더군요. 네. 실제로 뭐 두 자릿수를 15% 이상을 득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단일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더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이재명 후보도 견제구를 날렸고 뭐 언론은 대부분 제가 봤을 땐 보수 성향 언론들은 이준석 후보가 드랍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드랍해야만 보수 단일화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쪽이고 네. 당연히 극적인 역전이 가능하다라고 보수 성향 언론들은 보는 것 같은데 그럼 이준석 후보의 마음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단일화가 있어요. 이게 좀 이것도 좀 신기한데 이준석 후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 김문수, 황교안 이렇게 하라. 부정 선거론자들 아닌가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재명까지 저기를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법에서 이제 두 가지 노림수가 있는 거죠. 네. 첫째는 이제 지금 단순 1차적으로는 단일화 프레임 거부하겠다. 이게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단일화 안 하겠다는 얘기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단일화 안 할 테니까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단일화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치는 네. 그러한 논법을 구사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에서 나온 얘기 이제 하는 거죠. 네.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당신도 과거에는 부정선거 얘기한 적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온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아니 나는 국정원 댓글 사건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SNS에 쓰고 이런 거 보니까는 그 얘기가 아니고 사실 이제 그 수개표 얘기를 2012년에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 진영에서의 이제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김어준 씨 뭐 쪽 그쪽이죠. 그렇죠. 예. 이제 그 말씀했던 그 SNS 발굴을 또 해가지고, 그러니까 SNS에 이제 글을 많이 쓰면은 이제 그 과거에 이제 다 나와요. 네, 그거를 이제 또 발굴을 해가지고 그 이제 문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싸잡아서 이제 당신들은 부정선거론자고 난 아니다. 당신들은 비과학이고 난 과학이다. 네. 당신들은 비합리적이고 난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가면서 자기 독자적인 지지층의 어떤 그런 이제 논리를 제공하는 이런 어법인 건데 아까 말씀하신 근데 요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든 저렇든 단일화가 될 것이냐의 조건에 있어서 좀 이제 좀 말씀하신 거에 한 마디 덧붙이면은 단일화가 되려면은 사실 김문수, 이준석 간의 단일화이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이게 네. 그냥 산수로 보면은 첫 번째 김문수, 이준석의 지지율의 산술적인 합이
이재명 후보를 넘는 게 나와야 그래야 둘이 그럼 단일화를 해갖고 한번 이겨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건 최근 여론조사에 일부 그런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가 이제 갤럽에서 나왔죠. 그렇죠. 네. 아주 이제 오차 범위 네. 내 것이긴 한데 네. 그러나 지금은 단일화를 얘기해볼래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근거를 들이미는 그런 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근거로 단일화 논의를 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김문수, 이준석 둘 중에 한 사람으로 단일화 실제 했을 때 가령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 이준석 후보 지지층이 김문수를 다 지지하느냐 또는 이준석 후보로 이 단일화가 됐을 때 김문수 지지층이 이준석을 다 지지하느냐.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가 되느냐. 네.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조합을 해보면은 1 더하기 1이 2가 안 됩니다. 1.3이나 뭐 1.4 정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은 김문수 후보 지지층은 투표 안 하겠다라는 이 층이 있는 것이고 네.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 지지층 중에 난 그냥 이재명 후보 찍을래 이런 지지층 일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이준석 후보 지지층 중에는 원래 이준석 후보가 없었으면 이재명 후보가 갖고 갔어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지지층 일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지금 어떤 메시지를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냐? 저 김문수, 이준석은 원래 한 몸이다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몸이다. 그러면 이준석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원래 이재명 찍고 싶었던 사람은 이준석 찍을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냥 이재명을 찍어야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얘기를 하는 장치로서 사실 둘이 단일화 할 거다. 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구도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뭐 부정 얘기 나오니까 가만히 예. 안 계시네. 부정 선거를 부정 막아야 나라를 살립니다. 제가 2차 토론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저도 토론회를 했느냐? 했습니다. 양자 토론으로 무소속 송진호 후보와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앞에서는 어떤 것도 용납할 생각이 없습니다. 21세기에 무슨 부정선거냐? 문재인 정부가 바로 부정선거로 출발했습니다. 문재인 그래서- 정부가요? 예. 부정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사퇴하십시오. 부정. 그래서 저는 부정선거를 막겠습니다. 빳빳한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이건 모두 문제입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선관위를 해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저기 문재인 대통령도 부정 선거 예, 팩트만 얘기하세요. 아니 부정 부정 선거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자유통일을 그러니까 언제 시키고 제 말씀이 안 끝났습니다. 부정적으로 껴들지 마십시오. 박영식도 사퇴하십시오. 아니 언제부터 부정 선거예요? 예. 색소폰 한번 불어주세요. 그건 제 앨범에 있습니다. 찾아서 들으십시오. 이야. 고맙습니다. 자,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송진호 무소속 후보하고 예, 토론을 하지 마이너 않습니까? 리그죠. 네, 송진호 후보가 역대 대선의 최다 전과를 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부정투표. 근데 첫 번째 전과가 1997년 부정수표 단속 부정수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는 거지만. 네, 그래서 부정 개표 그리고 부정수표. vs 부정 수표의 싸움이다. 뭐 이런 수표 얘기도 대 있더라고요. 예. 선거대 부정 예. 싸움이다라고 짚어 주셨습니다. 자, 단일화 얘기는 요 정도만 하고요. 지금 이 가장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선거운동이 제대로 캠페인 자체가 제대로 안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게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는 상황이고 한동훈 전 대표 발언 강도가 점점점 세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왜 이렇게 못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계실 겁니다. 뭐 이제 누울 자리 보고 눕는다고 한동훈 후보가 김문수 후보 선거 유세를 지원 유세를 한다라는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지만 네. 그게 어디 뭐 김문수 후보 유세겠습니까? 본인 이름을 연호하는 약간 자기 청중들이 더 많은데. 운동 아닌가 선거운동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얘기. 이제 한동훈 후보는 이번 대선이 아니라 당권 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도 이런 선거는 처음이라 가지고 너무 신기합니다. 일단 네.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선대위의 구성 자체도 뭐 우리가 이제 범친윤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 부분도 비판을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주변에 어느 정도의 자기 세력이 있는가, 또 자신을 실제 진정성 있게 도와주는 당 차원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가, 이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한몸 한뜻으로 움직인 선대위가 아니었거든요. 그거에 가장 비근한 예가 이제 한동훈 후보인 것이고, 한동훈 후보가
돌아다니면서 어제 화제가 된 발언을 보면 친윤 떨거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아까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해준 대로 당권이 무슨 소용이냐. 망하고 나면 친윤들은 제일 먼저 이재명한테 휩쓸려 나갈 거다. 네. 이런 발언은 본인이 비대위하시거나 당대표에 있었을 때 윤석열 부부에게 더 강도 높은 비판을 했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한다라는 건 사실 좀 개면적인 일이죠. 조금 늦었다 이 말씀인데 많이 늦었죠. 이 한동훈계로 알려진 친한 이 의원이라고 알려진 조경태 의원이 지금 김문수 후보 공동선거위원장 합류를 했습니다. 요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네. 이 첫날은 자기가 유세를 다니기 시작한 첫날은 김문수 이름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해 우리 주십시오. 후보 이렇게 예. 우리 후보 예, 국민의힘 그렇게만 후보. 예. 얘기를 하고 다녔고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나서야 그게 막 기사로 나오고 네. 보수 언론에서 특히 조선일보 이런 데서 한동훈은 뭐 하는 거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나니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네. 드디어 어제서야 김문수라는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왔습니다. 저 옷을 입고 나왔죠. 예. 그러니까 저 옷 입는데 며칠이 걸린 거예요 지금. 네. 근데 그 며칠 동안 얼마나 보수 언론과 그다음에 보수의 자칭 오피니언 리더라는 사람들이 한동훈은 왜 그러냐 이 판국에 자기 당권에만 관심이 있는 거냐 그리고 현장에 가도 여러분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뽑아야 되죠 이렇게 바람을 잡으면은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있는데 뭐 김문수 해야 되잖아요. 한동훈하고 그러면 이제 좀 진정하시고요. 뭐 이렇게 네. 진정을 시켜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국민의힘 쪽 사람들 누가 봐도 예. 저거는 이상하다. 저거는 당인의 자세가 아니다. 아니 당인, 정당인, 당에 소속된 사람이면은 지금 대선을 치르는데 대선 선거 운동을 해야지 예. 누가 자기 당권 선거를 합니까? 이런 여론이 계속 이런 여론과 압력이 계속 돼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저런 본인 입장에서의 일정 정도의 한 발씩 후퇴하는 거. 처음에는 후보 이름도 얘기 안 하다가 후보 이름 한번 얘기하고 얘기하는 쪽으로 후퇴하고 또 한 번 후퇴해서 이름 새겨진 거 입고 근데 그걸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이제는 좀 완화된 얘기를 하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나도 좀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던데 그게 전 이해는 안 되지만은 어쨌든 한 발씩 물러서지만은 그런 압력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이 공동선대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낸 거네요. 그렇죠. 조경태 그건 안 위원장은. 하지만 워낙 뭐라고 하니까 한동훈은 뭐 하는 거냐 워낙 뭐라고 하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파견한 거죠. 한 명 한 명씩. 굉장히 좀 악의적인 프레임인 것 같은데요. 제가 대선 끝난 다음에 당권 이런 거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친윤 구태 청산을 해야만 중도층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김문수가 유일하게 이기는 길이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건 빼놓고 말씀하세요?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됐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재명은 김어준 같은 사람을 한동훈 대법관 만든다고 해서 이런 X 같은 법 만들지 말아 했더니 바로 민주당이 꼬리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제 힘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 한동훈 전 후보님도 이런 유세를 다니는 게 굉장히 좀 이상한 광경이라는 걸 모르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네. 한동훈 후보는 이제 정치 초보로 보통 인식이 되니까 한동훈을 따르는 주변의 이제 정치권 인사들을 보면 특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 아니 지역구가 저기 어디 강원도나 이런 분이 갑자기 부산에 등장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뭔가 같이 안 맞죠? 돌아다니거나 원래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지역구에서 유세 차량 타고 김문수 후보를 외쳐야 될 사람들이 죄다 한동훈 후보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진짜 이상한 장면이라니까요. 근데 정말. 이제 이런 분들도 한동훈 후보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도 결과적으로는 그냥 한동훈의 줄서기 하면서 대선 이후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정말 4분 5열 직전이 아니라 이 자체가 4분 5열이라는 그 증거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유일하게.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 어셈블을 외칠 때입니다. 어벤져스 보셨나요? 예, 거기 네. 보면 영들이 다 모여서 이재명 다노스를 무찌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이 곧 헌법이다 이렇게 외치는 이재명을 물리쳐야 됩니다. 제가 어벤져스 하면 어셈블을 외쳐주십시오. 네. 어벤져스! 어셈블. 어셈블리
뭐 이준석 쪽인가요? 저분은 안 해치길래 이준석 씨. 그렇습니다. 어셈블리 네, 어셈블리, 네, 저 왓튼 스쿨인데 무시하시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분도 좀 주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입니다. 하와이 있을 때 지금 국내보다 더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또 어제 또 글을 쓴 건지 모르겠는데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미래에 대한 투자다. 요거 김일하 평론가 계속 글 안 쓰고 특사단 보냈잖아요. 그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해요, 계속. 그렇죠. 특사단 왜 갔어요 거기? 홍준표 사실 특사단이라는 이름도 웃기죠. 그 어떤 당이 자기 당을 탈당한 사람들 탈당한 사람을 조선통신사도 아니고 단속하러 사람들을 보냈는데 뭔 특사단입니까?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내는 게 특사단이지. 그런 게 특사죠. 그 아무튼간에 특사단을 하와이 망명정부에다가 보냈는데 국민의힘 하와이 망명정부에다가 특사단을 국민의힘이 보냈는데 아무튼간에 거기서 결과를 갖고 온 그 특사단이 언론에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민주당은 안 도와주는 걸로 정리를 했다. 두 번째,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어쨌든 홍준표 전 시장이. 근데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라는 대목이 조금 이 자신감이 없었어요. 민주당을 도와주지 않기로 했다라는 대목에 굉장히 힘을 실었는데 예. 김문수 후보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는 약간 말을 흐리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다음날 왜냐하면 전날에는 언론에 김문수 지지하기로 했다가 상당히 쭉 나왔는데 하와이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제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네. 김문수 지지 얘기는 그렇게 막 앞세워서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불분명한 데가 있는 거 아니냐 의심을 했는데 홍준표 전 시장이 요 인터넷에 자기 사이트에서 글을 쓰는 걸 보니까 네. 김문수를 확실하게 화끈하게 밀어주겠다는 얘기는 역시 안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드는 게 확실히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1. 민주당을 돕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니고. 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투표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거는 투표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이준석한테 투표하고 싶으면은 투표하라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두 번째, 그럼 김문수를 도와주는 거냐? 그것도 아니죠 지금. 그래서 이 홍준표 전 시장의 입장은 그런 거고 하와이에 나갈 때 하와이에 출국할 때 유일하게 챙긴 사람이 누굽니까? 유일하게 찾아서 이준석이죠. 예. 잘 갔다 오십시오 한 사람 누구예요? 이준석 이준석 후보잖아요. 후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준석 후보가 나름대로 머리 잘 쓴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들 뒤늦게 특사단 보내서 뭐 합니까? 그 전에 잘 챙겼어야지. 네. 자,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금 만났어요. 좀 울기도 하고 결국은 예방까지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보수 결집에 좀 도움을 줄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시는지? 저는 이거 자체가 일단은 윤석열 씨도 과거 대통령이던 시절에 자신의 지지율이 움츠려들면 네. 주로 대구 경북을 서문시장 방문하거나 가고. 또 서문시장에 가서 이 보수의 정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지역 행보이기도 하고 당연히 이제 이런 일정도 필요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일정을 잡았겠지만 이 일정을 잡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본인이 지금 보수 결집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방증이거든요. 지금 더욱 결집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TV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과거 이제 부산에서 있었던 정치 테러 이후에 헬기를 탔던 부분까지도 거론을 하면서 계속 이재명 악마화를 시도하는 이유는 반 이재명 전선의 선봉장은 이준석이 아니라 김문수라는 걸 보여주기도 위함이고 더불어서 결집이 아직 덜 돼 있는 보수표를 한껏 끌어모으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거든요. 그거의 연장선으로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또 선거의 여왕이기도 하니까 전 대통령을 만나서 또 박정희의 일정 박근혜의 일정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보고요. 이 보수 결집은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여론조사상으로는 보수 결집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아무튼 최대한 끌어모으겠다라는 그런 일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아니 이분이 내도 좀 만나줘. 왜 좀. 만나죠? 아니 막근혜만 만나지 말고 아니 우리 목사님 잡혀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눈물 흘리면서 막 내가 위로 좀 해줬잖아. 근데 그거 그다음에 부정하시던데 그 김문수 후보님은 엄청 안 해. 지금 말하고 있잖아. 박경식이가 머리 박아. 사탄이야. 머리 박아 대가리 박아. 그래서 내가 구속된 다음에 빵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전광훈 목사님 걱정하면서 전광훈 목사님이 계셨더라면은 이렇게 아니요. 김문수 후보 얘기도 한번 듣고 싶어요. 그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그런 적 없습니다. 영상이 있는데요, 후보님? 네?
영상이 있다고요. 그 영상을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은 제가 알지 못하는 문제고 아니 막 거의 막 오열에 가깝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오열이란 단어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럼 눈물을 흘리는. 제가 최근에 본 거는 우리 여사가 SNL 나간 거밖에 없습니다.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 나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고맙습니다. 꼭 하나가 됐어요. 예. 그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또 누구 나올 사람이 좀 새롭게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예. 제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야, 뭐 지금 누굴 찾고 있는지는 듣고 모르겠. 있는. 누굴 찾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맞아 오랜만입니다. 김성태. 어쨌든 당내 경선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얼굴이 많이 커졌어요. 그리고 코가 컸습니다. 코가 어제는 커졌. 그리고 한독수의 사태로 인해서 정말 결집되지 못한 이 상황에서도 정말 기본소득국가도 버텼습니다. 그래서 이완된 당심을 하나로 가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말이죠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께도 이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거 좋은 메시지를 남겨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완된 당심 이완된 이후로 당심. 잘 안 들렸습니다. 그 이완된 당심 하나로 가라. 하나로 가. 아, 내가 그게 가지 앉아 있어요. 내가 이 마이크 꺼서 마이크는 몰라. 하루 가는 게 중요한 그 바깥 느끼겠어. 정말 눈물 흘리면서 얘기했는데 사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앵커까지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사태. 하나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하나로 마지막으로 지금 여론조사 조금 짚어보면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원래 이재명 후보가 좀 많이 앞서다가 지금은 좀 격차가 1, 2 격차가 줄어들고요. 3위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리도 있고 되게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뭐 결국 대선에 50% 넘을 수 있냐 없냐 이거 한번 짚어주시죠. 우리 김민하 평론가부터. 근데 뭐 대선에서 네. 이 가장 이제 높은 득표를 한 게 역대 득표율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이는 게 박근혜 때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51.6%였습니다. 그렇죠. 네. 이 뒤에 이제 51.55%였지만 반올림하면 반올림에서. 51.6%. 네. 그래서 그 숫자가 참 공교롭다. 516이냐 그랬는데 아버지, 예. 예. 51.6%였는데 그때 거의 이제 양자 대결이었거든요. 양자 대결이 팽팽하게 진행이 됐는데 그때도 51.6이었다. 그래서 사실 양자 구도가 아주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50% 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다.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째로 이 탄핵 이후 내란 이후의 대선이라는 특수성 이것이 작용하는 게 있는 것이고 네. 두 번째로 그런데 또 이 이른바 언론 표현으로 삼자 구도 이게 작용하는 거여서 그러니까는 내란 이후의 대선 구도다라고 하는 거면은 당연히 이제 뭐 50%가 뭡니까 거의 뭐 60%까지 가는 그런 득표도 가능한 그런 게 나와야 되겠지만 네. 이게 뭔가 이제 삼자 구도다라는 걸 전제를 하면은 중간에 이준석 후보가 이제 그들의 말로는 일종의 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 이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재명 후보로 가야 되는 그런 표를 일부는 이준석 후보가 댐처럼 그러니까요. 보수에서 살인표를 막아버리는 효과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게 한 60%까지는 못 가도 55% 득표 요까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고 예. 여론조사도 그렇게 좀 수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뭐 했는데 지금 진행되는 요 구도를 보면은 이준석이 등장함으로써 오히려 이준석이 선전을 함으로써 보수 결집이 옛날에 우리가 총선 때 봤던 지민비조 뭐 이런 현상처럼 마치 그런 현상처럼 제3당 효과가 그냥 표를 갈라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 그 사이에서 요 추가적인 어떤 이재명 후보의 확장이나 이런 거를 막는 효과가 지금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 그렇다고 해서 보수 이 두 후보가 어쨌든 분열되어 있는 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절대적인 어떤 이 득표 숫자가 50% 이상 50% 이상 갈 것 같은데 55%를 넘어서 60%에 근접하고 이런 구도는 아니지만 그까지는 안 가지만. 그런 구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 55%를 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좀 저조한 환경으로 가는 것이지만 저조한 득표 환경으로 지금 가는 것이지만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 분석 같은 거 보면은 지금 중도 일부에서 좀 하락 추세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어요. 네.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서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둘 중에 한 명이 뭐 단일화 뭐 이런 거를 해도 아까 말씀드렸죠. 1 더하기 1은 2가 안 된다라는 걸 전제를 하면은 그 이외에 둘 중에 한 명이 지금 뭐 이재명 후보의 우위를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단독의 어떤 그런 득표를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구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다 열심히 했을 때 얘기인 거다 결국은.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민 마지막. 예, 우리 눈이 그래 커졌어요. 눈이고요. 예. 안감하시 맞았고요. 안감하시오. 우리 분열과 차별이냐, 또 우리 정오냐, 통합이냐로 가는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정권들이 우리나라를 망치고 분열과 정오를 증폭시켜 왔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열과 차별입니까? 아니면 통합입니까? 답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또 문재인 전 대통령님 말씀처럼 넌 뭐냐? 죄송. 말 안 끊었는데 죄송합니다. 끝났을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눈이 귀엽네요. 우리 집에 개들이 많은데 물라고 할까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문재인 전 대통령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를 해야죠. 투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불안하신 분들도 투표하셔야 되고 그동안 내란 이후에 벌어진 조기 대선인데 어떻게 내란 세력이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안도를 하시는 분들도 투표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여론조사나 이제 득표율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주셨듯이 지금의 상황은 일단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경선에서 이제 본선에 이르기까지 여러 국면들을 지켜봤을 때 안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특히 지난 대선에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이 승리할 거라고 믿지 않았던 진보 진영 유권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패배했잖아요. 이제 그런 경험에서 의거한 위기감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지금 재외국민 투표율 같은 것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높죠, 매우 근데 높죠.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 비해 10%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대부분 다 간절함들이 있으시고 위기감들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대선 투표율이 또 다른 때보다 높이 올라갈 것 같아서 일단 투표하셔야 자신의 한 표를 또 권리 행사를 하셔야 그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먼데 영식당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MTS의 선두주자 증권통. 모든 투자 자산을 한눈에 오케이. 투자 고수의 거래 내역을 구독하고 주식 투자를 더 쉽게. 거슬리는 하단 광고도 노에드 가입하면 더 넓고 더 많아지는 나의 관심 종목들. 쉽고 빠른 주식 투자 증권통. 자, 대선 유세 현장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대선 한라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민주당의 선대 유세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재정 의원과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네. 자, 선대 유세 본부장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네, 이번 네. 선거에서 어떤 역할 또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계십니까? 네, 유세본부라고 하면은 네. 이제 유세와 관련된 우리가 그냥 떠올리는 유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총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 뭐 하다못해 유세 차량이라든지 그런 유세 차량이 후보 가는 유세만이 아니라 전국 유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런 부분, 그런 네. 동선들, 그리고 또 유세의 컨셉을 기획하고 후보 유세만이 아니라 또 민주당의 다양한 선대위원장들의 유세 동선, 그리고 각 지역별 뭐 지원 현황 이런 거 관리하는 것까지도 사실 포함되고요. 네. 이번 유세 때는 특히 그 경호가 저희가 강화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렇죠. 여건에 있었잖아요. 예. 지난 피습의 기억들도 있고 또 협박도 계속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유세 현장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왜 쉬어서 안 그래도 목이 목이 좀 많이 불편 좀 네. 상하신 것 같아요. 네. 불편함을 끼쳐드리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네. 현장에 최소한의 인원만 무대 인근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의원님들 몇 분이 뭐 심지어 테이프로 무대에 어긋난 부분 붙이는 일까지도 저희가 할 네. 수밖에 다 없는 하시네요. 그런 역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유세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네네. 같은데 요즘 그 춤추는 영상이 화제입니다, 의원님. 네. 민망한데요. 아니요, 너무 잘 추세요. 아니에요. 그 춤추는 일을 하도 언급을 많이 하셔서 네. 사실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발런티어예요. 네. 자원봉사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선거운동원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기존 기획사에 소속된 댄서분들이나 네. 뭐 또는 어떤 이벤트 업체에 의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 조명부터 시작해서 다 개별적인 분들이 조합이 된 거라 다 자원봉사자들이죠, 대부분. 네네. 대부분. 네. 그래서 그걸 종합하는 일들이 사실 유세본부에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합도 잘 안 맞고 이런데 기운 내라고 응원도 해주고 하는 가운데 그 100가지 일 가운데 살짝 음악에 맞춰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호흡했던 시간들이 네. 그 영상에 남겨진 것 같아요. 저는 좀 민망하긴 아니 우리 합니다. 의원님은 춤 너무 잘 춘다 이런 사실은 의원님하고 저하고 학교를 같이 다녀서 네네. 그때도 제가 네. 춤을 참 잘 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잘 추시네요. 너무 잘 추세요. 그때는 네. 20대였고요. 대학 다닐 때 지금은 20대. 예. 어깨가 가만히 보시면 아니에요, 잘 왼팔은 추세요. 풀로 못 올립니다. 네. 그 민심은 어때요? 춤출 때 막 호응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현장에 보면 네네. 시민분들. 저는 유세 현장에 그렇게 호응해 주시는 분들 보면서 네. 지난 겨울에 응원봉을 들고 시위 현장을 케이팝 음악에 맞춰서 떠나지 못하고 흥을 돋궜던 친구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시민들이 과연 마냥 행복해서 그 춤사위가 있었을지 떠올려 보면 우리 진짜 절박하고 너무 추웠고 예. 너무 간절했거든요. 아하. 저는 이번 유세에서 보여주시는 시민들의 호응도 마찬가지 절박함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 의원님 또 그 대구 출신이신데 네. 대구 경북 유세 현장에 또 서영교, 이현주 의원 등 또 여성 의원들 직접 뛰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는지요? 네, 저도 후보님이 TV 토론하는 네. 날, 예, 그리고 제주도 가시는 날 또 맞아요. 제가 땡땡이를 치고 우리 경북 고령, 청도 그리고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그건 뭐 우리도 가서 또 만나고 있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대구 경북도 보수의 실망한 기억들, 그다음에 마냥 일방적인 지지가 한국 정치사에서 도움되는 게 아니고 또 지역 발전에 도움되는 게 아니구나를 느끼고 계신 것 같았어요.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네. 지금 달라요. TK 지역이 좀 달라졌다. 민주당 쉽진 않은 지역인데 왜냐하면 물론입니다. 지난 대선 때 대구 21, 뭐 경북 23%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계속 그랬었고요. 이전과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까? 네, 사실 여전히 어려운 지역이고 네. 그 투표의 관성이라는 것은 끝까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음흠. 그런데 분명히 그러니까 그 선거 현장에서 네. 캠페인 현장에서 느끼는 민심이 달라진 거는 저희가 지나가는 차량에서 엄지척을 해주는 그 빈도음만 보고도 정치인들은 알아채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정말 냉정한 그 대구 지역이나 경북 지역의 표심들을 한두 번 느껴본 게 아닌데 네. 이번만큼은 그냥 마냥 우리 당 지지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호응을 해주시거나 격려를 해주시거나 때로는 쓴소리 같은 응원을 해주시고 가시는 분들을 보면 달라졌구나 느꼈습니다. 분위기가 이번에는 정말 달라졌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네네. 또 선거 유세 본부장이시니까 상대편 선거 유세도 눈에 좀 눈여겨보실 것 네네. 같은데요. 어떻게 네네.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실 예전에 저희 선거들 가운데는 네. 이제 굉장히 그 투표장에 가기를 회피했던 지지자들의 모습이 떠올려지는 몇몇 번의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저희 당 그 진보 진영의 선거 운동원들도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 진영의 선거 운동원들의 모습이 좀 그런 것 같긴 했었어요. 물론 뭐 소극적이다.
표심은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 예. 선거운동원들마저 이제 사실은 지지자가 돼서 해줘야 음흠. 그 선거가 또 기세를 가지고 몰고 가는데 그렇지 못한 선거운동원들 보면 오늘의 정치 지형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 네. 음흠. 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측은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정당의 전체적인 그 조직이 적어서 그런지 자주 빼지는 안 않았던 것 보이죠. 같아요. 네네. 잘 안 보이고 식당에서 학생 식당에서는 보이고. 네네네. 특정 지역을 좀 전략적으로 공격하는구나. 작은 조직이다 보니까 그렇지 음흠. 않나 하는 생각은 드네요. 네. 자, 사전 투표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제 3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네. 본 투표는 다음 주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고요. 선거 네. 후반 레이스라고 봐도 무방한데 어떻게 네네. 유세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제 유세라는 것은 네. 유세를 통해서 뭐 기운을 모으는 거긴 하지만 음흠. 더 중요한 것들은 이제 민심의 향방을 결정하는 전체적인 여론의 지표를 보고 저희 유세도 그렇다 보니까 유세에 어떤 변화를 주곤 합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흥을 돋구기 위한 유세였다면 그리고 후보를 설명하기 위한 유세였다면 음흠. 지금은 좀 진정성에 가닿는 유세로 조금은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절박함에 호소를 하는 음흠. 그런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 우리 지난 이제껏 유세가 좀 춤이나 좀 흥겹게 한다면 이제 이번 후반의 유세는 좀 더 국민들 유권자들한테 알리는 그런 유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네. 겁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와서 기운을 받아가야 하는 수많은 네. 시민들에게 뭐 흥나는 현장은 있겠지만 처음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더 주목이 되고 또 후보를 처음 알려야 하는 음흠. 후보의 정책을 알려야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지고 음흠. 그리고 또 저희 진정성이나 깊이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을 마련하고 하는 것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 남부 유세가 있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네네. 아마 네네. 정치적 고향이라고 해도 무방하잖아요. 경기 남부가. 네네네. 그래서 더 또 눈에 띌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경기 남부가 특히 또 대한민국 신산업의 또 천변 기지 역할을 하는 곳들이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예. 또 후보의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지도를 딱 놓고 봤을 때 가장 주요한 지역이에요. 네. 그 부분의 메시지에도 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의원님? 네. 우리가 밤잠을 못 자고 계속 핸드폰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참 손이 많이 가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국민들 덕분에 내란을 종식시켰다라고 생각하시기 쉽겠지만 마지막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투표해 주셔야 됩니다. 네. 한 표만으로 안 된다는 운동하고 있거든요. 예. 1, 2, 3던데요. 1, 2, 3. 네, 맞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예. 3표 더입니다. 예. 정말 저희도 절박하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 뛰어주십시오. 네. 내란을 종식시켜 주십시오. 이 말씀드리 목소리가 조금 상했지만 목소리가 네네. 곱고 이쁘십니다. 이렇게 아이고. 표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선대 유세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은 경북 지역의 현장 분위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북도당 위원장 이영수입니다. 자, 요즘도 많이 바쁘시죠? 현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북 지역. 기대도 크고요. 네. 또 한편으로 긴장도 됩니다. 긴장도 되고. 예. 예, 이유는 어디든 비슷하겠지만 특히 이제 우리 대구 경북과 관련해서는 보수의 이제 아성이기도 하지만 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많았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또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해보면 예전에는 정말 평생 저쪽만 찍었던 주위의 이제 형님들이 네. 이건 아니지. 이번에는 진짜 이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예. 또 한편으로 적극적인 지지 의사 표시를 해주는 분도 많고 해서 기대도 한편으로는 상당히 되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저쪽 당이 지난주부터 해서 전통적인 조직을 가동하기 시작하는 게 눈에 확연히 보일 정도로 결집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긴장도 됩니다. 긴장도 되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번 선거 운동 기조를 국민 속으로 경청 이렇게 삼고 계시더라고요. 경청 네네네. 듣고 싶다 네. 뭐 이런 겁니까? 들어야 된다?
그 사실 대통령 선거는 예전에 떠올려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이제 후보의 일정과 동선에 따라서 지지자들이 그 집중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아침 저녁에 출퇴근 인사, 맞아요. 피켓팅 유세차 중심으로 선거 운동을 했다라면 네. 그 단순히 보이기 위한 선거가 아니고 실제로 한 분 한 분 국민들 속에 들어가서 그또 지역의 유권자들의 표심이었던지 음흠.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어떤 건지 만나 들어가는 경청 모드 그것이 단순하게 여유 있어서가 아니고 더 절박한 모습으로 네. 다가가고자 한 것이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뭐지? 처음 해보는 선거운동이라서 네. 초기에는 좀 어색하기도 했는데요. 의외로 시간이 지날수록 선거운동원들도 그렇고 아 정말 이렇게 선거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오히려 많이 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북 안동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네. 안동 지역 분위기 제일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안동에 대해서 관심도 사실은 많고 네.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안동에서는 29.3% 정도? 예, 예. 예, 정도 얻으셨는데 여전히 안동은 어떨까 많이 궁금해 하실 줄 압니다. 저도 사실 궁금하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안동의 가장 큰 변화는 지난번에 이제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네. 예를 들자면 유림이라든지 예. 또 일종의 뭐 나름의 지역의 유지라는 분들이 이재명 안동 표현으로는 이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거 아이가. 네. 이왕 될 거 우리가 좀 되고 난 다음에 요거 하려고 하면 우리도 명분과 체면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 우와. 그래서 이제 유림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표현하시는데 네. 또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이런 표현들 지난번에 하지 않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 당에서도 안동에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있어서 그리고 또 안동이 기대가 좀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권오을 전 의원이 지금 안동인데 이재명 또 후보 지지하면서 또 네네. 많은 또 조직이나 하나요? 많이 좀 데리고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습니까? 일단은 모든 선거는 이제 뭐 성적으로 판가름해야 되는 게 있는데 성적입니다.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동에서 이제 권오을 의원이라든지 삼선 의원이라든지 또 안동 출신의 사실 우리 당 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무소속의 시의원들 아하. 뭐 7선 뭐 8선 9선까지 했던 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지지 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는 상당한 분위기에 진정한 합리적인 정치인 이재명의 그 흔히 얘기하는 중도 보수의 정치적 모습을 외연을 확대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유림에서 또 지지선언까지도 하셨고 유림 지지선언. 예,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장을 놓치지는 말고 끝까지 절박하게 안동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또 읍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북 지역이 뭐 사실 지난해 23, 대구는 21%였거든요. 뭐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데 지난 대선하고는 비교해 보면 더 낫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다르다. 분위기는 확연히 낮고요. 확연히 낫다. 예, 그거는 운동을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네. 확연히 낮는데 근데 이제 저희들이 또 선거를 또 많이 뛰어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럼에도 그 분위기가 표로 이어지기까지는 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뭡니까? 하나는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TK에서 지난번에 거의 한 70대 초반, 그렇죠. 72, 3% 정도의 득표를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 예. 예, 윤석열이. 근데 네. 이번에는 김문수가 지금 50대를 겨우 넘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51%, 52%. 그래서 그쪽으로 보면은 대구 경북을 철저하게 득표를 높여야 되는 상황인데 지난번보다 현저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비상인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이 보수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 정말 윤석열 하는 거 꼴 보기 싫고 또 보수 집단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너무 싫은데 그 이 샤이 보수님들이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는 분들이 마지막까지 사실은 저쪽을 얼마나 더 가줄지가 하나의 변수이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더 큰 변수는 뭐죠? 대구 경북에서도 30대, 40대, 50대까지는 민주당의 지지, 이재명의 지지율이 여론조사에 보면 상당히 높게 나와요. 저들을 압도하는 지역도 상당히 있는데 문제는 네. 지금까지 안 될 것 같으니까 투표장에 안 나오신 거예요. 음. 이분들이 결국은 얼마만큼 더 나와주느냐. 여기에
현장의 분위기가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의 결정적인 차이일 것 같습니다. 투표율도 중요하다. 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보수 텃밭 다지려고 경북 쪽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이 보수의 결집 부분, 그 부분도 네네. 이제 사실 문제라고 하셨는데 보수 결집 분위기가 좀 감지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주부터 확연히 감지되고요. 그렇죠? 예. 예, 이게 뭐냐면 지난주까지는 사실 옷도 이름도 제대로 못 찍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선거운동국에. 그리고 선거운동원들도 그렇고 뭐 유세 차량도 그렇고 누가 보더라도 시민들이 야, 이재명 그 선거운동원들하고 김문수 선거운동들은 정말 차이 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네. 선거운동을 하는 분위기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요. 그런데 이제 저쪽에서 위기감이 들었는지 기초의원들이 대구 경북에는 대부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국민의힘이잖아요, 사실은. 예. 그 국회의원 경북 13석, 대구 12석 전석을 국민의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할당으로 몇 명을 동원하라. 여기에 시의원들 그리고 또 그쪽 지역의 득표율이 몇 프로를 못 넘어가면 공천을 주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예. 그럴 만큼 저쪽은 총력을 다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저희들이 보면 조직적으로 단톡방이나 저쪽에 네.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하는 거 보면 상당히 결집을 하고 있다는 걸 여실히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집은 하고 있다. 자, 경북 지역 특히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 그것도 궁금합니다. 부산 공약은 저희가 좀 알겠는데 네네. 경북 지역 공약은 뭐가 있습니까? 그 사실은 후보님도 우리 대구 경북에 오셔서 그런 이야기 했지만 예. 사실 대구 경북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었다. 네. 포항의 철강 그리고 구미의 전장, 이런 산업들이 이제 만들어 왔는데 지금 대구 경북의 지역별 경제 성장률이 거의 10수년째 전국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 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대구 경북의 새로운 미래 산업 2차 전지라든지 AI 산업이라든지 여기에 R&D라든지 연구개발 투자와 이유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 그 워딩이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TK 아들이기도 하고 네. 또 실제로 관심도 상당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세세한 공약 이것보다도 이제 그런 워딩과 그런 마음, 그런 눈빛에 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핵심 공약도 짚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유권자 분들한테 뭐 경북 지역이든 또 우리 전 국민들이든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이런 말들을 좀 하는데요. 네. 정말 이재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사실은 털만큼 털었고 검증 받을 만큼 검증 받았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더 털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는 이만큼 털었으면 이만큼 검증 받았으면 이재명 당신 일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만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선거가 뭐 유력하다고 하지만요. 투표장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절박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내란을 일으켜도 40%가 넘는 지지율을 보여준다라는 것이 이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심정적, 감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투표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반드시 투표장에 나와 주십시오. 정말 절박합니다. 꼭 투표장에 나와서 기호 1번 이재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재명에게 일할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네. 자,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토마토 6.3 대통령 선거 개표 공개방송 실시합니다. 6월 3일 오후 6시부터 합니다. 뉴스토마토와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실 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착순입니다. 150분을 모집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됩니다. 김진애 전 의원의 일침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대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이제 8일 8일 남았습니다. 8일 남았죠. 오늘 네네. 기준으로 8일 남았고 사전 투표까지 사흘. 복금이 사전 투표니까 네. 이번 주 네. 정말 사실은 거의 이제 다 됐다고 해도 제외 무방한데. 투표가 네. 제외 국민 투표가 지금 하고 80%를 아니 어저께 끝났고. 예, 끝났죠. 오늘부터 선상 투표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 80%를 넘었어요. 한 81에서 84 정도 사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 투표도 당연히 80 넘어야 되지 않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외 네. 투표도 그렇고 선상 투표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뭐 선거 캠페인을 좀 보니까 이재명 캠프는 좀 흥이 넘치는 것 같아요. 댄스 하지 마라. 네. 금지령도 떨어졌고요. 김문수 캠프는 참 예전에 국민의힘 캠페인 잘한다는 얘기 있었는데 글쎄 말이죠. 그거 명성은 좀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이번 네. 때는 또 송이가 없어요. 이준석 송이가. 후보 캠페인은 뭐 신선함, 패기가 별로 안 느껴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 캠페인 좀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하여튼 이재명 후보 쪽은 네. 워낙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오는데 네. 앞에서 별별 쇼를 다 하잖아요. 춤도 추고 별거 다 해도 네. 소용없어요. 거기에 백미는 이재명 후보의 연설입니다. 연설이죠. 그러니까 짧게는 한 15분, 어떤 때는 30분까지 가는데 네. 저는 이제 계속 들으니까 네.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게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게 그렇고 이상하게 김문수 후보 자체가 에너지가 좀 떨어지지 않아요. 약간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군요. 네, 에너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와서 아니 요새 거기에서 제일 에너지 높은 사람은 한동훈이더구만요. 본인이 후보인 양 맞아요. 막 목소리를 저기 하는데 김문수 네. 후보는 워낙 좀 에너지 레벨이 낮아서 그래서 재미가 없게 느껴지는 거. 그래도 최근에 와서는 조금 좀 이제 좀 늘었습니다. 네. 조금 늘고 사람도 많이 오고 그래서 뭐 잘 해보시라 그러고 싶고 제일 솔직히 실망스러운 게 저 이준석 네. 후보 쪽이죠. 솔직히요. 이준석 후보가 하는 걸 보고 있으면은 뭐 토론회에서 보는 것도 밉상이지만 밉상입니다. 아니야 모든 게 네. 사진 찍히기 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학식 그 대학 다니면서 네. 학식 먹고 하는 거, 그다음에 어디 행사에 가는 거 다 사진 찍히고 그때 기자들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거 위주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젊은 사람이라 그럴 것 같으면 그 젊은 사람 특유의 우리가 패기가 우러나오는 신선한 패기 이게 젊은 그러니까 사람의 가령 옛날에 네. 박원순 후보가 나올 때도 뚜벅이 했잖아요. 가방 메고 손학규 후보는 저 맞아요. 오지 막 투어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새롭고 뭐 이러는 걸 가지고 아니면 청년들하고 하더라도 조금 좀 신선하게 근데 뭐 학식한다고 가면은 아니 청년 공약도 없는데 왜 학식 먹으러 왔습니까? 네. 이런 소리나 들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좀 너무 상투적이고 너무 미디어 지향적이고 그러니까 그 쇼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캠페인 새 후보 진영 네. 짚어주셨는데 자 그럼에도 이재명, 김문수 후보 격차는 줄어들고 네. 또 이준석 후보 지지율은 올라간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 저는 뭐 최종적으로는 당연히 네. 저쪽은 워낙에 보수 쪽 결집합니다. 이게 결집한다. 아무리 내란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를 표방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보수 쪽이 결집하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결집하게끔 사실 그 결집하게끔 하는 거의 역할을 사실은 지금 이
그 누구죠? 이준석 네. 후보가 오히려 그거를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올라가고 보수 쪽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제 워낙 김문수 후보가 좀 약체다 보니까 그게 쏠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박지원 의원이 5%까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한 게 이게 약간은 이렇게 좀 박지원 의원님의 고무줄은 너무 왔다 갔다 해. 아니 15%에서 5%까지 예. 왔다 갔다. 아니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단일화의 경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네. 단일화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5에서 10% 사이에 나올 거예요. 이거는 5에서 그러니까 10 사이. 그러니까 정말 줄어들면 한 5. 아니 근데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게 그렇게 강력했던 박근혜 후보도 51.6%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5에서 10 사이에 나지 않을까 이 생각은 들고 만약 그 단일화를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조금 뭐 좀 그게 거기서 약간 좀 더 줄어들 차이가 수도 있고. 줄어들 예. 수도 있고 약간 늘어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 지난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 총선 때 부산 경남 지역에서 사실은 마지막에 지지율 결집했죠. 막 올라가다가 보수 보수 네. 결집이 돼가지고 완전히 보수 결국 결집했죠. 부산은 지역구 하나 딸랑 얻었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때 정말 너무 속상했죠. 그래서 너무 낙관론 하면 안 된다 이런 그런 얘기도 거예요.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예.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 주말부터 여러 가지 경계령 내리고 네. 너무 흥을 내서는 안 된다. 춤추지 마라.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절실한 역사적인 선거인지 이게 내란 종식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선거인지 이거를 또 피력하는 네.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캠페인 방향도 좀 바뀌었고요. 어저께 또 이재명 후보가 뭐 약 1시간에 걸쳐 가지고 기자간담회 하면서 또 이게 엄중하다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잘 잊어먹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너무 그냥 캠페인만 막 가고 그다음에 저는 뭐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들도 사실은 이 선거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 그거 안 하고 맨날 게임식으로 게임 보도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뭐 울먹거리기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고 이런 것도 보수 결집을 노린다 이렇게 봐야 당연히 되겠죠. 위한 거죠. 당연히 위한 건데 이제 실제로 박근혜 입에서 네. 무슨 말이 나오지도 않았거니와 뭐 여러 가지 뒷말들이 있어서 별로 효과는 있어. 근데 이제 박근혜 그쪽에서 나왔다는 말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하는 거는 단일화 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단일화도 못하면서 뭘 단일화도 하나 처리 못하면서 뭘 이긴다고 여기 그래? 왔나.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어. 뭐 그렇게 읽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후보 지지율 변동에 TV 토론회가 영향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금요일 사회 분야 2차 토론회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항상 그렇지만은 이재명 후보는 안정감. 네. 그다음에는 이번에는 약간의 사이다도 좀 있긴 있었는데 김문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문수 후보는 너무 준비가 안 됐고 김문수 후보는 솔직히 준비가 안 되니까 이른바 각계모샤를 놔두고 네. 독서를 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흙탕물을 뿌리는 이런 훈련은 잘하고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김문수 후보는 이걸 아셔야 될 거예요. 그게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건 전혀 효과가 없고요. 예. 그다음에 뭐 이준석 후보는 저는 뭐 마땅히 권영국 후보한테 그렇게 야단 맞을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는 권영국 후보가 얘기한 그대로예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꾸 디테일 가지고 계속해서 꼬집고 저기 하고 그러는데 이른바 논점 회피와 그 이른바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그러죠. 왜 본인이 얘기해놓고 네. 본인이 왜 이런 짓 하느냐. 본인이 다 해놓고 본인이 15조라고 얘기해놓고 왜 15조 맞는다는 얘기를 안 하냐. 네, 맞아요. 아니 그랬더니 이재명 15조 후보는 우리 나 한 적 내가 없다. 15조라는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태도인데 그거를 언론에서 받아주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언론에서는 그 뉴스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뭐 어저께도 또 문제 하나 일으켰잖아요. 네. 그 거북섬. 거북섬. 네, 웨이브 파크 그거 가지고서는 아니 거북섬을 만든 건 남경필과 박근혜인데 네. 왜 거북섬을 만든 걸 이재명 후보한테 덮어 씌웁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게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이준석 후보가 목표를 이렇게 삼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의심하는데 예. 하나는 본인의 정말 열성 팬들, 이른바 팬코라고 하는 팬들의 이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성 팬 이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단일화에 대한 게 아직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아있다 단일화. 저는 뭐 내일 후보 토론회가 3차 있죠? 토론회 끝나고 나면은 모레쯤 아마 이게 하리라 싶은데 그게 많아요. 팬코한테 그러니까 본인의 열성 팬들한테 단일화를 니네들이 좀 추인을 해달라라고 저는 자꾸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거는 올라가는 거 맞지. 그렇지만 나의 정치적인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는 단일화를 하는 게 더 나아.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나오면은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내가 지금 아직은 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포텐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좋은 것이나 이번에는 안 되지만 다음번에는 더 큰 거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신뢰와 그다음에 자기가 속해 있는 진영에 대해서 이 진영을 어떻게 하면 묶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두 개를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물로도 후보감도 아니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보수 진영에 오히려 해로움을 끼치는 존재 아니냐. 그리고 특히 세 번째는 그러니까 정치 자체를 흐려버리는 저는 압도적인 해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 얘기인데 단일화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갤럽 조사이긴 한데 이준석 김문수를 합치면 이재명을 살짝 넘을 이기는 수도 것까지 있다. 나왔어요. 그렇게 보여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조사도 뭐 정확하다고 좀 보기 어려운 게 합쳤을 때 이게 다 글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빠져나가거나 오히려 이재명한테 넘어가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또 보수의 표집도 좀 많고요. 네. 자, 단일화 가능성 한다면 이제 28일 수요일 날. 수요일 날. 마지막 날인데. 이거 뭐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죠? 저는 할 것 같은데. 할 것 같아요. 예, 마지막에. 저는 할 것 같은 게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준석은 본선은 못 간단 말이죠. 근데 자칫했다가는 이제 욕 먹을 거 아니야. 너 네. 때문에 안 떨어졌다. 됐다라고 이제 이 소리 들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준석의 목표는 지금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을 늘리려고 하는 게 명확한데 네. 이준석은 지금 주변에서 인물 다 떠나갔어요. 개혁신당은 지금 최근에 반짝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지만 네. 개혁신당에는 동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건 지금 사법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요. 명태균 리스크, 리스크, 이른바. 공천 리스크 이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호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저는 갈 국힘에 수밖에 들어갈 없다? 수밖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한 작전이다. 저는 왜 제가 눈이 잘못된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그 사실은 말하는 게 오히려 단일화를 안 한다고 자꾸 하는 게 더 이상하거든요. 네. 가만히 있으면 안 하면 되죠. 가만히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요 네. 이준석도 그렇고 김문수도 그렇고 단일화라는 거 외에는 아무 이슈 메이킹을 없어요. 못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했다가 저는 뭐 이준석 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아마 화요일 날 저녁에 내일 저녁에 뭐 토론회를 다들 열심히 볼 텐데 토론회에서 좀 자기가 잘 해가지고 조금 오르고 난 다음에 네. 그러나 하면서 그렇죠. 개혁신당에 저걸 돌릴 것 같아요. 네. 개혁신당의 그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큰 마음으로 내려놓겠다 이럴 것 같은데. 그 그럴 단일화 것 같은데? 시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인쇄는 됐습니다. 투표용지. 네. 그때 수요일까지 하면 그 문제는 없는 거죠? 아니 그렇게 아니 그 뭐 어차피 이준석 본인 입으로 그랬어요. 네. 투표용지에 제 이름은 찍힐 겁니다. 찍히지 않았습니까? 이미 찍혔습니다. 인쇄됐습니다. 예, 오늘 그러니까 어제부터. 그거 약속을 지킨 거고 예. 거기에 투표를 할 수 있느냐 없냐만 남았는데
만약 수요일 날 밤까지 본인이 단일화를 한다랄 것 같으면 그날 아침에 공지가 붙죠. 투표소 앞에. 한 사람은 사퇴했다. 네. 지금 사퇴한 사람이 둘이지 않습니까? 예, 예. 하나는 이제 자유통당, 구주와 자통당, 후보. 네, 구주와 예.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그러겠죠.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뭐 왜냐하면요, 네. 이준석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서. 예. 이준석은 여러분들 다 적어야지만 갈 데가 없습니다. 기댈 데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데도 왜냐하면 없고. 저는 예. 성장이 멈춘 키즈라고 그래요. 박근혜 키즈, 옛날에 네. 유승민 키즈, 박근혜 키즈, 그다음에는 김종인 키즈, 그다음에 명태균 키즈, 윤석열 키즈, 김건희 키즈까지 그것까지 다 했는데 지금은 누구 키즈도 못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댈 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 국힘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것밖에 없다. 근데 어쩌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죠? 어쩜 그게 윤석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하는 게 왜냐하면 윤석열도 예. 국힘에 그렇게 물귀신으로 하잖아요. 그게 뭐냐? 국힘을 붙잡지 않으면 자기가 보호를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둘이 닮았어요. 윤석열과 이준석은 닮았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그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둘이 해봤자 단일화 해봤자 그게 다 산술적으로 다 가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리고 그 내란 관련해서 이견이 아직까지 있는 거잖아요. 이준석하고 김문수하고 탄핵 관련해서 그렇고 그렇다면 시너지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아마 내일 하긴 할 것이다. 토론회 예. 아마 사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면 지금, 네, 내일까지. 김문수 후보가 내일 밤에 토론회에서 굉장히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 거예요. 정치 그러죠? 분야니까 내일. 왜냐하면 그게 내란에 관련된 부분에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 겁니다. 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십시오. 네. 그 토론 뭐 예측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지가 생겼다. 생겼다. 김문수는 그렇게 여지가 생기고 이쪽에서는 우리가 합해서 할 명분이 생겼다 이러면서 할 거예요. 네. 아 정말 저 잔머리. 저 잔머리. 토론회 하면서 뭔가 여지를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이준석은 대승적 차원을 사겠다 자기는. 그리고요. 그렇게 얘기하겠네요. 어차피 이기지 못한다는 건 자기네들도 다 알아요. 이래도 이기지 못하고 저래도 못 이기지 이기니까. 못하니까. 어차피 이준석 본인 개인을 따져보면 개인의 여러 이익을 가지 따지는 리스크를 게, 보호받으려면 그렇게 방어받으려면 할 거, 그렇게 하는 당으로 거예요. 들어가야 된다. 저 당으로. 그다음에 당에서는 이제 한동훈보다는 네, 이준석이 이준석이 나으니까. 낫다. 이준석은 잠깐 쓰다가 한번 버려봤잖아요. 덜 싫으니까. 그러면 그리고요. 저는 이준석은 아직도 윤석열은 모르겠는데 김건희하고는 여러 가지가 연결돼. 그게 명태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그리고요 앞으로도 윤석열을 보호를 하려고 그러면은요 친윤 쪽에서 나서 가지고 막 얘기하는 것보다 당연히 이준석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효과가 있잖아요. 국힘 쪽에서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익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 저런 게 말이 됩니까? 저래서는 안 정말. 되죠. 자, 그 윤석열 얘기하고 유사한 얘기인데 당무 개입입니다. 네. 대통령 당무 개입 없게 하겠다라고 김문수 후보 얘기했는데 없잖아요, 원래. 원래 없는 거를 뭐 그러면 윤석열 당무 개입했다는 걸 지금 인정하는 거 인정하는 아닌가 생각이 거죠. 들어요. 인정하는 거고. 저 얘기를 뭐 합니까? 그거는 뭐 그러니까 지금도요. 배우자 후보 토론회 하자 그러는 거는 그러니까요. 김건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야. 이거는 윤석열이 잘못했습니다. 이거 얘기하고 우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니까 정말 웃기는 거죠. 저 얘기를 굳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감각이 떨어져요. 제가 보면 15년 전에 멈췄다니까. 거기도 성장이 멈췄지만 거기는 키즈는 아닙니다. 키즈는 아니죠. 연세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키즈는 절대 아니고요. 이재명 후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당선되면 경제하고 민생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그게 이거일 거예요. 지금 이제 저기가 일단은 이제 내란 극복을 위한 게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게 혹시 정치적인 보복이 있을 게 아니냐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그거를 막겠다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가장 비상 경제 TF를 만들어 가지고 경제에다가 가장 크게 중점을 두겠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쪽에서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가 얘네들 독재할 거 아니냐. 얘네들이 입법부를 지금 관장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행정부 거기다가 사법부까지 네. 개혁을 하면서 이걸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거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한 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효과가 하고요. 있을 것이다. 네네. 효과가 있고요. 아니 왜냐하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건 이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할 것 같아. 여하튼간에 할 것 같아라고 하는 게 그리고 하여튼 능력 있어라고 하는 걸 강화시켜 주는 게 지금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중도를 잡기 위한 마지막 전략이라고 봅니다. 전략이다. 자, 투표 얘기 다시 좀 해보면요. 제2국민 투표는 끝났고요. 네. 선상 투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목금이 사전 투표고 네. 본 투표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네. 자, 김문수 후보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또 사전 투표 해달라고 그래요. 부정선거라고 하더만. 또 윤석열 그 영화 보고 이런 것들은 선을 긋지 않고요. 네. 어떻게 좀 납득하기 좀 보세요. 어렵습니다. 제 말이 맞지 않아요. 네. 사전 투표 해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내일 저녁에 나와가지고 부정선거 이런 부분은 네. 부실한 부분은 있으나 부정선거라고 이렇게 단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비상계엄은 그런 점에서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지를 둘 거라고요. 네. 저는 사전 선거에다 얘기한 것 자체가 포석을 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요. 현실적으로 사전 선거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기세에서 꺾여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기세거든요. 네네. 근데 기세에서 꺾이면은 이게 본 선거에 지금 국힘 쪽의 가장 걱정은 투표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네. 자기네들이 결집이 안 되는 건데 이제 질까봐 안 나가는 거.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 투표부터 막 독려를 해야. 네. 왜냐하면 사전 투표 독려 안 하면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이 들어지죠. 저는 지금 어저께부터 사전 투표 독려한다라는 거 보면서 단일화 모드로 들어갔구만. 아, 사전투표 동료랑 단일화랑 그다음에 같이 부정선 간다. 그렇게 부정선거도 이제 부정하고 그럼요. 부정이 되는데 부정의 부정은 부정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저는 그렇게 포석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 네. 금방 투표의 중요성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낮거나거나 또 비관하거나 하면 투표하러 안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낙관할까봐. 네. 그러니까 지금 막 10%는 난다 그러니까 뭐 나 안 나가도 되지 내가 안 나가도 않겠어. 되겠지. 예. 이럴까봐. 저쪽에서는 다 질까봐.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하는 그러니까 정동영 그때 이명박 정동영 했을 때처럼 많이 안 나갔잖아요. 그때 차이가 그래서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났는데 그렇게 될까봐. 그렇게 될까봐 하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게 약간 양쪽에 네. 다 결집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우리가 각기 개인이 설득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설득할 때도 논리가 제대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표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투표 안 하면은 저 내일 한번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들 사면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네. 되겠습니까? 뭐 이런 쪽으로 하는 거하고 또 저쪽에서는 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단일화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솔직히 언론을 국힘 쪽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네. 하루 전날 사퇴하더라도 그거 다 뭐 막 요새는 하루 만에 다 바이럴이 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네. 용량이 예전보단 덜 물론 투표 용지에 없는 것보다는 좀 저거 하겠지만 그래도 좀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러면서 할 거예요. 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러면서 제가 이 대선이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선거를 자기 개인들의 이런 정치적인 활로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하다. 불쾌합니다. 많이 불쾌해집니다. 단일화 젊은 사람이 단일화 한다고 했을 때도 좀 격차가 많이 줄어들까요? 아니면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그게 확실히 맞을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게 저는 뭐 솔직히 7-8%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준석. 그럼 그 중에서 만약 저 단일화를 하면은 김문수 쪽으로 가는 게 그 중에서 4-5%. 일부밖에 안 된다. 그다음에 2-3%는 또 그러니까 한 3분의 이재명 쪽으로 갈 수도 3분의 있다. 1은 이재명 쪽으로 갈 가는 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이준석 제가 마지막으로 네. 또 이준석한테 한번 얘기하면 이준석은요. 당신의 꾀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예. 다 알고 있으니까 잘 판단해 볼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검찰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저는 국힘으로 기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형사 재판도 지금 진행되고요. 또 접대 의혹 받고 있는 직위원 재판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 전국 법관회의도 하는데 네, 법관회의도 한쪽에서는 합니다. 하는데 오늘 이제 네. 한쪽에서는 직위원 재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선거전 가장 마지막. 뭐 하는 게 예. 비화폰 확보한 거잖아요. 네. 지난 주말 정도에 나온 드디어 김성훈 네. 그 행정관이 계속해서 막고 있던 거를 드디어 비화폰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을 포렌식을 했다고 다 그럽니다. 네. 근데 이거를 확보한 게 정확히 뭐냐 하면은 그 특정 그 권력 남용, 네. 권력 남용에 의한 거를 위해서 확보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 이 내란에 관련돼서는 이 증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쓰려고 그러면은 이 재판부에서 이걸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직권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오늘 그걸 할까? 직위원이 그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거에 따라서 저는 오늘 그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직위원회 지난 주일에도 그동안에 몇 달 동안의 이상한 행보와 지난 주일에도 계속 이상한 해명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클리어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왜냐하면 일반 여론에서도 직위원은 이 재판하면 안 된다라는 게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근데 이런 비화폰에 대한 이 증거 확보를 안 한다고 그러면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직권으로 체포를 하든가. 그 두 가지죠. 신병 부분, 네. 윤석열 네. 그리고 증거 부분은 법원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걸 확보하느냐 안 하냐 오늘 재판에서 공판에서 그 얘기를 하면 할 것 같은데 네. 본인 지금 뭐 접대 받았냐 안 받았냐 이 얘기는 또 모두 신상 발언 비슷한 걸 해버리더라고요. 아니 신상 발언을 재판 법정에서 하는 법이 네. 어디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개인적으로 네. 이용을 하는 거고요. 진짜 해야 될 일을 하느냐? 요 얘기죠. 요 얘기. 이거를 해야 됩니다. 네, 요거를 지켜보면 앞으로 재판을 또 어떻게 진행할지 또 이제껏 석연찮아 구속 취소부터 계속 이어진 것. 내가 직권 체포하는 것까지 바라지는 않을게요. 네. 그러면은 또 이건 뭐 대선에 영향을 준다고 운운해가지고 못할 테니까 제 증거라도 가슴이 예, 증거 확보, 직권 확보하는 거 이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이거는 네. 해야 됩니다. 요거를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 다음 주 또 있네요. 다음 주 한 번 더 있네요. 한 번 더 있네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안 그러면 다음 주일에 또 예. 여러 사과를 드려야 아니 뭐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근데 이준석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나이 마흔에 그 꼴이 뭡니까? 네,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고품격 뉴스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